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은 작자 미상의 우부가 그리고 성현의 탄홍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보기 분석 먼저 해볼게요.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서 잠시만요.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서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첫 번째,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 이거는 부정적으로. 근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 이거는 뭐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된다. 당연한 거죠. 가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해 유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 마이너스죠.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 해결하는 권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가를 읽을 때는 세속적 욕망, 그런 약간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봅시다. 저 건너 꽁생원이란 인물은, 그러면은 얘는 뭐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그려지겠죠. 팔자를 원망하니까요. 됐어요?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비 덕분으로 돈 1000이나 가졌는데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현혹되어, 자, 음영술수 현혹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막 점치고 이런 거죠?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이장 막 묘도 막 옮기고 이장도 자주 하고 이사에도 힘을 쓰고 당대 발복 예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그러니까 당대에 복을 받을 이런 명당 자리만 찾아다니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올적갈적 행로상에 올적갈적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처자식을 막 흩어놓고 유모 있고 없고 상관 안 하고 공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긴 침을 하자 하니, 그러니까 긴 침울이라는 거는 뭐 사기친다라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안 속고 공납 범용하자 하니, 국고를 막 횡령하고 막 이렇게 하자 하니 일가 중엔 또 부자가 없고 뜬 재물을, 그러니까 허황된 재물을 얻으려고 경향 출입 싸다닐세.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싸다니는 거죠. 재상과의 청질하다. 재상과의 청지를 하다, 이거는 뭐야? 재상댁에다가 이렇게 청을 계속 넣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돈 벌라고 봉변당해가지고 물러서면서 남의 고을에 걸태, 그러니까 막 그 거렁뱅이짓 하다가 혼금에 쫓겨오기, 혼인 중매 선체, 뭐라 써있어요 이거? 여기 나와있죠? 혼례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이런 것 돈에 창피당해가지고 또 뺨 맞고 가대문 흥정 구문 먹기 핀잔 듣고 자빠지고, 이건 뭐야? 집이나 토지 이런 거를 흥정 구문 먹기, 그 문서를 가지고 구문을 먹으려다가 또 뺨 맞고, 또 핀잔 듣고 또 자빠지고 불이행실 찌그러기 위조 문서 비리우선 이것저것 그냥 돈 벌려고 말도 안 되는 짓 하면서 욕먹고 산다는 거예요. 부자나 후려볼까? 가만히서 깨어보자. 정말로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엄마기에 보마기면 음강이 금강이나 이런 식으로 쫙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가에게 인심도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은 안 챙기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 모습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이 또 최대한 세세하게 해석은 해줬지만,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꼼꼼히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구조가 반복이 되고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도 출제된 그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찾지 않고 이런 내용이 나왔겠거니 하고 풀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나를 좀 분석하면서 봐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매한 사람, 그리고 이기적이고 우매하고 욕심 많고 세속적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권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면, 나는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고 이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권면하는 걸 한번 보면 되겠죠. 경인연애, 큰 가뭄이 들어서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안 내렸어. 큰일 났네. 큰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내렸어. 그래서 봄에는 이랬고 여름엔 이랬어. 그래서 곡식이 없겠죠. 부지런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야, 김을 매도 죽고 김을 안 매도 죽어.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자.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비가 내리면은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면성실하게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게으른 농부가 나오죠. 너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글 같네요. 게으른 농부는 말합니다. 야, 김을 메고 김을 메지 않아도 죽어. 여기까지는 둘이 얘기하는 게 같죠. 야, 그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쉬는 것이다 할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정부터 다르죠. 아까 부지런한 농부는 비가 오면으로 갔는데, 그죠? 그러므로 그냥 비웃기를 그치지 않고 조롱했다.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1000명을 기다리다 그냥 이러다 죽자. 나는 일찍이 가을 거지할 무렵 파산의 들판에 가보았다.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성겼다는 거는 뭐냐면요, 그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까 봤던 여기 게으른 농부겠죠. 됐어요? 잘 가꾸어져 이런 거는요,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라는 거예요. 됐죠?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밑줄 긋고 얘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설을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벼슬길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 하고, 두 번째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못하면 스스로 낙심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부귀는 운명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랑 같아요? 게으른 농부의 사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온 바를 버려서 중도에 그만둡니다. 이렇게 되면 됐어요?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에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얻는 것이 정말 많다라는 거야.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지만 학문을 해서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중요하죠.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막 잘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만둘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을 볼 날이 온다라고도 해석이 되겠죠. 됐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다. 자, 22번. 이거는 무슨 독해? 이해 독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2번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먼저 빨간 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 독해라고 얘기했죠. 이해 독해 한번 써주고요. 자, 22번. 자, 가는 열거의 방식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나왔죠. 당연히 뭐랑 뭐가 나왔어? 게으른 거 그리고 부지런한 거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 3, 4, 5번은 일단은 패스를 하고 질문으로 받도록 할게요. 23번 기억부터 미음 각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찾아볼게요. 기억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음양술수 이런 것들에 현혹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터나 맷자리를 통해 기르는 바라는 꽁생원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먼저 살펴볼게요. 처자식을 흩어놓고 가족은 안 챙기고 이런 얘기였죠. 니은은 재물을 모은 꽁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그럴 거였으면 처자식을 흩어놓지도 않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디귿은 뭐죠? 디귿 청질, 리을, 핀잔, 미음, 감언, 이설입니다. 청질,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권력과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꽁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 맞고요. 핀잔 얻었죠. 마지막으로 감언, 이설로 부자를 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고요. 24번 A부터 C, A 같은 경우는 뭐였죠? 봅시다. A는 여기 나와 있는 꽁생원, 이 이상한 아저씨, 그리고 B는 게으른 농부, 마지막으로 C는 선비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보자면 24번 봅시다.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자, A라는 인물, 꽁생원이라는 인물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B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지금 이때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거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 왜?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봐봐. 빽빽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해 살린 거네. 그니까 그때가 이제 그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효과, 그 성과를 취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틀렸죠. B는 게으른 농부랑 연결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게으른 농부라는 B는 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인물이 아니죠.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A. 꽁생원은요,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팔자를 원망하고, C는요,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이 인물은요, 아버지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C는요, 분수를 알아서, 그러니까 나의 수준이 이 정도가 적합해라는 거를 제대로 알았다라고도 평가하기가 어렵죠. 자, A는 왜냐면은 계속 그 배움을 정진을 해야지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서 그만두길 잘했어. 이런 표현이 아니죠. A는요,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C는요,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한번 봅시다. 혼인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왔죠? 혼인 핑계로 어린 딸을 팔아넘겼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아, 여기 있었네. 혼인 중매 선체. 여기서 선체는 뭐야? 그 비단, 그 돈에 창피당해가지고 뺨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뺨 맞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는 중매보다도 그 돈에 대한 얘기에서 창피를 당한 거죠. 그래서 X고요.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수치를 당한다? 그거는 수치를 당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거기서 낙심한 게 크죠.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자기 자신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하면은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얘가 답이 되기는 어렵다. 자, 4번. B는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아. 예초에 이게 틀렸죠? 자, 5번. B는 김매기를 하여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답이죠. C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힘들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25번.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이해독해 파트네요. 자, 25번 같은 경우는 인물들의 말을 인용해서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 말을 인용하지 않았죠.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잠깐만요. 인물들의 말을 인용했나요? 서로 다른 태도?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파트가 있었죠. 이 파트를 통해서 제대로 인용을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글쓴이의 주장과 그의 반박. 그래서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이게 아니죠.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니고요. 3번.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서 관찰할 상황, 발생한 이유 제시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글의 마무리에서 마무리 내용을 그런 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지어서 깨우치는 바이다. 그 내용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은 뭐예요? 선비, 그리고 공부,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이 경험은 어디서 비롯됐어요? 농부와 수학에 대한 이야기였죠. 얘가 이쪽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아까 봤던 보기 내용인데, 보기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읽지 않고 문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가의 공것, 그리고 뜬 재물 이런 것들 있죠. 자, 가의 공것이나 뜬 재물, 이러한 것들은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 맞는 말이죠. 됐어요?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 없어 라는 거는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상황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했죠. 3번.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 드러나고 있고요.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거야, 대충 해, 하지마, 그거 어차피 죽을 거,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의 돈천이나 가지고 친구 대접도 안 해줘요. 그런 재물을 베푸는데 인색하죠. 나의 풀뽑기를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꽁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 무책임한 삶보다는 뭐에 더 가까워요? 열심히 살기는 해요. 하지만 무책임하다. 맞네요. 무책임한 것까지 맞습니다. 왜?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 이 책임감이 돈을 막 귀찮아하고 벌지 않아하고 이런 책임감이 아니죠. 그게 성실한 삶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면은 책임감이라는 개념도 맞네요. 그런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도 확인을 할 수는 있죠. 나에서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해요? 아니죠. 여기서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다 라는 내용을 찾아볼까요? 어딨죠?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큰일은 더 부지런해야지, 이런 얘기는.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죠. 제가 아니라고 했나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농부들도 작은 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큰일일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에요? 아니죠. 부지런 아니죠. 이거 말장난 했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문학 지문인 우부가와 탄홍설까지 잘 해결을 했고요. 네.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 풀 때는 지문 읽을 때도 분석을 잘 해줬으면. 그리고 사실 탄홍설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선악의 관계나 아니면 권면과 경계의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모호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 풀 때 약간 단어를 이해를 못한다든가 문장 이해에서 조금 아리까리 했을 수는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